이번 시험 어렵죠? 네? 제가 볼 때는 쉬웠다 좀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긴 한데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우고 그냥 전형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의 수준으로 형태로 가고 있어. 지금 어떻게 가냐면 요즘에 기숙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잖아.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러고 소방 기숙사에 대한 좀 이미지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실무형 기숙사들이 굉장히 출제 지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 이번에 제가 예상 문제도 찍을 때도 말했지만 2차 면접 스터디에서도 거의 그냥 한 부스에 2문 정도가 실무형 기숙사들고 실무형 문제를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기본 문제 그리고 뭐 신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신규 문제. 근데 이제 신규 문제는 우리가 좀 예상했을 수 있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 즉 법규 있잖아요. 법규가 분법이 됐잖아요. 분법이 되다 보니까 아니 하재조사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자주 시험 봤는데 그 시험 문제 항목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고 아직도 옛날 그 하재 예방 소방시설 그쪽에 있는 시행 규칙에 있던 뭐 발발 연필서 있잖아요. 막 발화기관, 뭐 발화 연소, 뭐 통보 이런 것이 할 거냐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줬거든. 하재 조사법으로 딱 분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하고 동시에 뭘 하겠냐면 화재 패턴도 해라. 하재 조사법은 소방사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 별도로 이렇게 하고 지금 화재가 나면 전부 약간 문제가 있다. 뭐 사건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소방사가 조사도 좀 해야 되고 그냥 경찰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긴 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그걸 조사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국가서로 보낸대. 국가서로.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소방서역 경찰서 얘도 국가서 나오잖아요. 인기 좋잖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신규 문제에 뭐 관련된 법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문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문제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저기 10페이지 정도 한번 봐보세요. 10페이지에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을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번에 뭐 제가 중상이라고 했는데 뭐 상이라고는 좀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문제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법규 문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좀 이 학원생들이 똑같이 써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은가 봐. 법에 물어보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법규 문제는. 그래서 그리고 법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는 다른 학원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법규 관련해서는 지금 소방 시설법으로 분법이 되고 그 다음에 하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으로 분법이 됐다 했잖아요. 분법이. 그래서 소방시설법 별표 1부터 7, 8까지 다 시험 예상 문제예요. 별표 1에 경보설비 종류에 소방 하재 안전설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응? 별표 2에 특정소방 대상물의 전통시장부터 시작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다시.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공식적으로 우리 소방법밖에 없어. 예? 대피공간에 있는 대피공간에 차열 방화문 써야 된다. 60분 플러스 문이 그 문구가 삭제됐어. 삭제돼서 결과적으로는 뭐 평균인중원 가갖고 뭐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도 이제 대피공간에도 60분 플러스 방화문 쓰라고 했는데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공식적으로 소방법밖에 없어 이제. 쓰는 데가 중축 부분에 중축됐을 때 중축 부분하고 기존 부분하고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써야 되고 별표 소방시설법 별표 2에 두 개의 소방 대상물 별개의 소방 대상물 볼 때 자동식 소화설비나 경보설비에 연동되는 방화 샷다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해야 별개의 소방 대상물을 볼 수 있다. 내가 그것까지 했다 했잖아. 예상 문제.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또 나와. 예상 문제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예상 문제. 별표 3은 뭐라 했어요? 소방시설법 별표 3은. 이게
이 앞에 130일에 예상을 할 때 2주 전에 내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130일에 1주 전에 내가 이게 법규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학원생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학원생만 봐야지 유튜브 찍어갖고 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받았어, 항의를.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안 했는데, 이만하면 웃기지만 그때 일주일 남겨놓고 했던 게 거기에서 차수파부터 시작하고 하재 예방법에 있는 거 다 찍었어, 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2주 전부터 해갖고 하는 것들이 한 10문제 정도 찍은 거, 40문제에서 약간 좀 추가로 해갖고 찍은 거 있잖아요. 몇 문제, 거기다 나왔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500문제, 600문제 찍어갖고 거기서 제가 말했죠? 이거 시험 봤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 문제가 보통 15문제 정도, ADD 같은 거 있잖아요. ADD. 나 이번에 웃긴 게 뭐냐면, ADD 측정 방법 같은 것은 아주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 근데 문제가 그냥 여러 문제 있다가 그냥 하나로 딱 추가가 나왔다. 내가 할 말이 없지. 그거 다시는 또 안 나올 문제. 이렇게 짝꿍에서 문제 나오는 문제들. 그런 거. 기본 문제 15문제 나온다니까. 나머지 신규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그리고 또 여기다 추가로 하나 뭐냐면, 그냥 실무형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실무형 문제. 제가 그 예상했던 동영상 문제 뭐냐면, 소방 안전원 체계. 제가 안전원 강의 나가잖아요. 안전원 체계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책이 잘 나왔다.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스프링클러 설계 절차가 굉장히 오래전에 2008년도 12월 15일자로 책이 바뀌고 난 뒤부터 2004년도, 8년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때 뭐 설치 대상에서부터 설치 장소로 바뀌고 난 뒤부터 이번에 설계 절차가 나왔다. 스프링클러가. 스프링클러 설계 절차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막 서로 그 실무형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같은 거, PBPK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당연히 LFA 기준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PBPK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가스계가 좀 나올 때 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한 번은 훑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찍신이 있어서 찍는 거 항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지금까지 중요했는데 안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런 거지.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실무 관련해서 설계 절차, 감리 역할, 제가 무조건 감리 역할 같은 거, 시공 단계에서 감리자 역할, 품질 검수, 자재 검수, 공정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한 문제 내라면 나는 이겨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런 실무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이 나오고, 소방 전체 흐름, 소방 설계할 때 동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 동의 대상. 그래서 옛날에 소방의 동의,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아까 말했잖아요. 별표 하재 알림 설비가 착공 신고 대상도 아닌데 느닷없이 그냥 딱 들어왔다고. 경보 설비 종류에 들어와 버렸어요. 착공 신고 대상도 아닌데. 그럼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착공 신고 대상도 아니지, 감리 대상도 아니지, 소방 설치 기준도 없지. 근데 경보 설비 종류에 딱 들어왔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트렌처 설비는 들어와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요. 소방 설계사하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건 안 나와. 설치 기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나와. 하재 알림 설비도 지금 이제 법규가 예고가 됐다가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법은 소방 현장에다 공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관련해서 소방시설법, 하재 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련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소방기본법에서 넘어온 것이 2개가 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 이게 소방기본법에 있었거든요.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 이게 소방기본법에 있었고, 별표 2, 3이 뭐예요? 하재 예방법 별표 2, 3이. 특수가연물이에요. 특수가연물이 합성선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나오잖아요. 이 앞에도 그 말 했잖아. 법이 개정된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해야 돼. 별표 하재 예방법 별표 2, 3이 그거야 아까 특수가연물. 별표 1이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고 했잖아요. 소방기본법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걸 하재 안전관리자, 소방 점검업체 있잖아요. 점검업체나 소방 안전관리자들이 좀 더 확인을 잘해라. 소방기본법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될 권리고 의무지만, 하재 예방법 들어갔다 그러면 소방 안전관리자들이 좀 지켜야 될 법이다.
넘어왔어. 그래죠. 그러고 나서 나올 게 없다 했어요. 별표 1, 2, 3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 이번까지 해서 쭉 가다 보면 구조안전진단처럼 우리 소방도 하재 예방안전진단이 법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가져갑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기술사, 관리사, 그 다음에 뭐 일반 기술사 한 명 추가로 하고 밑에 기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재 예방안전진단이 지금 공공시설만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뭐 이제 철도 역사 이런 데 5,000제곱미터 이럴 것만 있는데 아마 민공사까지도 이게 올 가능성이 많고 지금은 소방안전원에서밖에 못하는데 계속 앞으로 우리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재 예방안전진단이 법에 들어왔다. 우리도 계속 소방이 영역이 넓혀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갖고 우리는 시험도 여러 번 봤어. 시험도. 예? 시험도 그런 예방안전진단 이런 거. 그러니까 법규는 이거 제가 말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내가 찍어줬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원 안 찍었을 것 같아? 다른 학원 똑같이 찍었어. 전부 다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 그냥 기본적인 거. 항상 기본적인 거. 요 20% 범위에서 80%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20% 범위에서. 이 옆에 거 너무 하지 마시라고.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잘 가지고 가고 그때그때 바뀐 법, 소방시설법, 하재 예방법, 그리고 실무형 문제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진짜 이번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고정포 방출구 있잖아요. 그 포도 얼마나 몇 번을 이야기했어. 우리 하재안전 기준에는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 특수가연물, 그리고 300제곱미터의 전기 관련 시설, 이것은 하재 예방 기준을 잡고 나머지 것은 전부 이연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내가 했어요. 고정포 방출구 이런 건 다 이연물 안전관리법이다 내가 그랬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뭐 우리 이연물 안전관리법 인허가 하면은 제4류 이연물 경유가 내가 볼 땐 난 지금까지 거의 경유 대부분 한 90% 이상 경유만 했다. 휘발유도 있어. 휘발유 200리터고 경유 1000리터니까. 그래서 우리 발전기실 가면은 탱크가 다 990리터니까. 지정수량 미만으로 하려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내가 경유로 많이 했다. 물론 이제 도자공장 같은 데는 뭐 특수 인화물도 좀 있긴 하는데 그거 하고 뭐 탱크 같은 것도 그래서 고정포 방출 같은 것도 하고 용량이 큰 것보다는 6m 넘어갖고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예? 그래서 고정포 방출도 하고 이연물 인허가 관련해서 앞으로 이연물 인허가는 이제 이런 문제도 예상할 수 있죠. 지금 감리 착공신고 도공이 뭐 감리해야 되는 거, 준공 때 해야 되는 거,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절차들은 딱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소방기술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시해갖고 갖고 가는 이연물 안전관리법 적용받는 것은 착공신고도 안 해도 되지, 아무나 가서 공사해도 되지, 감리도 없지, 설계도 그냥 아무나 가서 해도 돼. 이연물은 진짜 이용하니까 이연물이잖아요. 그 제도가 없어 지금. 그래서 소방서에서 계속 소방청에서 그것을 좀 법에 맞춰서 아니면 좀 우리 감리제도처럼 이렇게 바꿔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쪽 업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 같은 데 하면 뭐 동화석유, 대창석유, 우리가 아는 석유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그 주유소 관련 업체들. 그분들이 다 인허가를 다 해버린다니까? 공사까지 다 해버려,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법이 없으니까. 누구 소방시설법에 적용을 안 받잖아요. 이연물 안전관리 적용을 받으니까. 소방시설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깔려고 그냥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방법에도 없는 그냥 이제 방향이 틀렸다니 방향이. 하재 알림설비 이번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지금 대구에서 박람회 있었잖아요.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간이수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 간이수조는 대신 나오는데 ESS나 전기차 하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AC급 AC급 소화기, AC급 소화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는 거기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배터리에서 불나면 소화기가 못 꿉니다. 그래. 그냥 배터리에서 불나면은 소화기가 또 이렇게 소화기가 침투를 못 하잖아요. 담그는 것밖에 없어. 담그는 것밖에. 그런데 그래도 AC급 소화기 같은 거. ESS 좀 조준을 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지기는 무조건 IoT. 전부 IoT 해가지고 즉 하재 알림 설비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하재 알림 설비가 무선 중계기, 무선 수신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안전관리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재 알림 설비에 그 법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탁 관리업자란 말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도 NFA처럼 똑같이 갈 거라고 했어. 예? NFA는 수신기 관리업체들이
뭐 사설 공공 이렇게 있잖아요. 사설 공공 있고 그다음에 구내용 우리 수신이랑 비슷한 거 구내용 있고 구A용 이게 밖에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수신기 인접대지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또 하재 갖고 다음번에 나올 만한 거 또 있어. 소방 기본법에 있던 하재 경계지구 있잖아요. 소방 경계지구 이게 하재 예방 강화지구 해갖고 소방 하재 예방법 넘어왔어. 그 중요한 거라니까 하재 예방 강화지구 해갖고 왜 넘어왔겠어? 앞으로는 점검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라니까 위탁 관리업체들한테. 그러면은 점검업체가 뭐 전문의 3명이고 관리사 3명이고 관리사 1명하고 하면은 인접대지 같은 경우 인접대지 하재 예방 강화지구나 공장 같은 거 인접대지라고 했잖아요. 인접대지는 몰아서 해라 몰아서. 그래 하재 예방법 딱 NFP처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 이번에도 시험 나왔잖아요. 가스계 소환섭이 NFP에서 어쩌고저쩌고 항상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NFP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보고 가야 된다. NFP에 있는 것들. 예방법. 누구나 유출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그래서 NFPA 72에 있는 거. 남상국기사의 설계 및 시공에 있는 그 수신기 종류 같은 거 꼭 알고 가셔라. 인접대지 같은 그리고 동일대지란 말도 있어. 또 거기에. 동일대지는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종합대학 같은 거 수신기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 군데 업체에서 싹 관리하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IoT 서비스 수신기 관리 업체, 뭐 P형 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 가서 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있잖아요. 뭐 C급 전기화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고 불꽃 감지기. 제가 뭐라 했어요? 앞으로 감지기 대세는 불꽃이다. 창고 공장은 전부 불꽃이다. 내가 감리하는 데도 다 불꽃이고 설계하는 데도 다 불꽃 감지기다. 불꽃 감지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 어마어마하게. 밴드, 무선 감지기. 무선 감지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 그럼 이게 또 뭐라고요? 트렌드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그런 위주로 좀 수신기 관리하는 업체, 점검하는 업체. 법이 이제 딱 갖춰졌잖아, 법이. 하재 예방법상 넘어와가지고 소방 안전관리.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도 했어. 전라북도 거기 소방 안전원 관리하러 강의를 하러 갔는데, 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강의한다고 사람들이 미어 터집디다. 내가 그 말도 했어.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대상 뭐 5,000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문제 내기 좋습니다. 그러잖아. 그리고 특급, 1급 안전관리자. 특급도 4주로 늘었고, 1급도 뭐 2주로 늘었고, 지금 경인 금지, 안전관리.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사 중에서 이런 축제 내고 채점 내고 하신 분들이 정말 안전원 강의 가서 많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원에서 이번에 안전원 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안전원 책 만드는데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갖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기본 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서 나머지 이런 것은 실무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해서 하자.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한 1000문제 해갖고 제가 말했잖아요. 40문제가 안 돼. 이번에 2주 전에 예상했던 문제 40문제가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시험 보기 전에 한 1, 2주 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꼭 2문제, 3문제 목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한 20문제, 30문제 예상을 해가지고 2문제, 3문제 목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한 40문제 정도 했어. 40문제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스쳐서 지나간 건 7문제. 스쳐서 지나가는 것까지. 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도 한 2문제 정도 가버리고. 정말 많잖아요. 이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지. 그러면 우리 몇 문제만 맞히면 돼? 22문제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22문제만 맞히면 되니까 제가 볼 때 합격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어떻더라고요? 그냥 한 1교시 문제는 8개, 9개 정도, 9개 반 정도 맞춰갖고 나머지 머리 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 3, 4교시는 3.5개 정도만 알아가지고 나머지 이 앞에 막 6문제 다 아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 막상 보고 나니까는 3, 4교시 뭐 6문제 나는 6문제 다 알겠던데요? 그러면은 더 안 돼. 학교 점수 더 안 난다고 하잖아. 막 머리 쥐어짜고 막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해야 시험에 더 잘 나와. 이번에는 저기 보면은 뭐 실무 쪽 설계도 많이 나오고 감리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어봤다 했잖아요. 2차 면접에서도 실무 기술사들이 많이 나왔고 물어봤다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본 문제는 꼭 갖고 가더라. 꼭 갖고. 제가 소방 기계에서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수계, 두 번째, 가스계, 세 번째, 재현, 네 번째, 내진. 진짜 이 내진은 왜 안 나온 거 모르겠어, 이거. 진짜, 요즘 또, 물어서도, 저한테 물어도 많이 보거든요. 내진에 관련해서. 물어도 많이, 왜 안 나온 거 모르겠어요. 제가요성 이음자치, 제어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거 한잔인데. 정말 중요한데 내진 안 나와요. 재현 나올 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현 법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각각 재현도 바뀌고, 막 여러 개, 장방향 2분의 1, 공기구도 바뀌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건 안 나오고. 근데 내가 또 예상했잖아. 선풍기, 선풍기 특성 같은 것도. 그거 있잖아요. 그 문제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해놓고 있으니까. 재현도 나올 때 됐습니다. 가스기 안 나오면 가스기 나올 때 됐다고. 이게 전통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ADD, RDD 이런 거 관련해서 RTI랑.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또 ADD 관련해서 나왔어요. 근데 한 번씩은 보고 하셔도 되는 문제. 이번도 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거 정말 많이 찍어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거 해갖고 하는 것보다 약간씩 이제,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 한 번 더 보고. 얼마나 웃기냐면, 그래서 스터디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오후 연구반에는 사업장 안전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이 물어봤어 나한테. 나 그것까지는 하라고 난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연구반이고 스터디하고 하니까 문제를 다 돌려서 봤대.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항공안전 기술사로 나왔어요. 이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MSDS 관련해서 나오고 항공안전 기술사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MOC 나올 때도 좀 됐다 했잖아요. MOC 하나 물어보면은 불활성하나? 불활성하는 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니까. 농도를 바탕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불활성하는 항공안전 기술사에 나왔어요. 내가 최근에 나왔다 했잖아요. 129회인가? 이게 불활성화가 위험을 안전가지 그 항공안전 기술사에 나오는데 해군시, 연소시 나오는데 서방도 불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하고 MOC를 물어보면은 연소, 하한계, 완전 연소, 방정식 이런 것부터 싹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항공안전 기술사인 것 같아. 그쪽에서 문제 그대로 똑같이. 우리 항공안전 기술사하고 서방하고 지금 겹쳐갖고 있어. 예? 서방 기술사나 항공안전 기술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허가 없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위험성 평가를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위험성 평가 쪽에 관련해서도 계속 나오고. PSM 무지하게 나왔어. 오늘 또 이번에도.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오후 연구반에 이렇게 기출문제 이제 25점짜리 문제 내면 기존의 타 기술사들, 뭐 기계 공조냉동, 기계설비, 항공안전 기술사 이런 쪽의 문제를 좀 내거든요. 우리랑 유사한 문제. 내지는 우리보다 그쪽이 더 많이 나와. 기계기사. 내지는 그거 훨씬 많이 나와. 진짜 이해안 죽겠어. 재현, 가스계 이거 나올 만한 거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소방 전기는. 1번 감지기. 오늘 희한하게 감지가 안 나왔어.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뭐예요? 두 번째가. 수신기. 세 번째. 이 감지기 수신기 발달사가 뭐라고요? 비하재법. 그래서 이 앞에 막 멀리셨을 때 시작해갖고 언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NFA 기준에 있는 거. 그리고 비상전원. 저는 항상 이렇게 썼으니까 비상전원이 GP법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요즘 무조건 이제 GP법을 한다. 그 GP법을 하기에는 뭐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검증이 되네 안 되네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GP법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 앞에 나왔으니까 비상전원 관련해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긴 하는데 GP법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축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이번에 뭐 UPS, ESS, 우리 ESS가 비상전원 들어왔잖아요. 그런 쪽에 관련해서 소화 시스템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소방 박람회에 그런 내용 같은 거. 당연히 이제 소방차 같은 거, 소방차는 작년이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소방차 관련해서 막 시스템 같은 거 개정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소방차에 들어가 있는 포 소화설비 있잖아요. 포 소화설비가 전부 뭐라 해서 아직도 펌프 프로포셔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소방차 우리 그거 이제 아까 말한 고정법 방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도 나올 때 기본 문제는 하시라고요. 라인 프로포셔널, 펌프 프로포셔널,
프레자 프로포셔널, 프레자 사이드 프로포셔널, 압축 공기포 이렇게 5개 있다고 했잖아. 시험에 나오잖아. 법에 들어왔으니까 이 5개. 근데 펌프 프로포셔널 시험 문제 내면은 전부 다 그렇게 이건 간단하고 소형량이고 소방차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다. 제가 말했잖아요. 소방차 펌프 프로포셔널은 한 군데도 없다 요즘에는. 다 뭐라고? 다 카프라니까 카프. 압축 공기포 전부 다 압축 공기포예요. 이번에 소방차 갖고 우리나라 소방차 관계없어. 그것이 아니라 소방차도 가서 보시라고. 가서 보면 소방차에 전부 다 야학차는 다 카프라고 써져 있어. 카프라고. 리저브 시스템까지 있어. 약재 탱크에 뭐 공기 에어 넣고 막 이런 것까지 전부 그 소방차에 들어가 있어. 1%짜리. 또 아까 말했죠. 작년에도 많이 났는데 올해도 수성맞고 판매하는 업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알코올포.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화학공약 또 알코올포라는데 수성맞고 좀 이제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몰라도 알코올포를 또 많이 한대. 갖고 알코올포 자체 제작해갖고 하고 카프 같은데 이런 거 압축 공기포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직도 옛날에 막 현장 실무도 없고 그러면 막 옛날 시스템만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안 된다고. 실무형 문제 1차 문제 2차에서도 실무형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이 앞에도 실무형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관리사님들은 좀 유리한 문제도 좀 나왔다 하고 현장에 실무에 관련된 사람도 많이 나왔다. 그런 문제는 조금만 갖고 가면 땡큐. 이 양반이 좀 실무에 감이 있다. 2차 면접에서 뭐라 했어요? 대부분 그때그때 틀리지만 60%에서 70%가 이 사람이 실무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기숙사 1차 문제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당연히 원리도 물어보고 법규도 물어보고 하는데 실무 문제가 많이 남았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한 2문제, 3문제까지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제가 볼 때는 좀 기본에 좀 충실했었고 그리고 법규에 좀 법이 바뀐 거 있잖아요. 그거 했으면은 그래도 어려운 게 제가 이게 중상이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상에 가까울 정도로 좀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는데 이런 거 있어. 시험이 어려우면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온 경향이 좀 있어. 쉬우면 다 써서 그런가 몰라도 그 쉬운 문제는 아주 좀 쉬워서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 이상은 안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출문제 이제 풀이하는 거 보면은 최대한 우리가 우리 옆에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자기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했던 기출문제 풀이보다 굉장히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와서 참고도 많이 하시고요. 총평은 이렇게 한번 마치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법이 바뀐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갖고 가야 돼. 우리가 하지 않는 기준에 NFTC, PC 나누는 중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설치 기준을 쓰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소방기술사에서는 과외사 문제도 가고 그러니까 NF 이제 TC 위주로 이번에 또 가서 보니까는 소방방재신문에서는 NF 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NF TC 위주로 해갖고 책이 나왔더라고요. TC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 법이 좀 개정이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소화기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상업용 소화기 그런 쪽 나올지 몰랐지. 좀 빈도가 약간씩 틀리긴 하는데 큰 틀에서는 좀 어떤 거 나올 때 됐다. 가스 개수기 중간에 제가 뭐라 했어요? 포라고 했잖아요. 연기 포 나오잖아요. 대용량 방사포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용량 방사포가 또 안 나오고 좀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보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 자기들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